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그날 아침, 나는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저희 집을 깎아내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속이 후련해지기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일이 시작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한 사람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두 얼굴은 바로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그 불편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과연 그날 내가 본 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고된 현실이었을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사랑해온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과 상견례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안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내비치셨습니다. 특히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하셨죠. 속상하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의 가게에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저희 엄마에게 막말을 퍼붓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러 오셨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고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완전히 파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저는 파혼의 아픔을 넘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야 말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디어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한 오랜 연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6년을 함께하며 그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해 주었고 그때마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불편함의 이유는 바로 남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셨지만 말끝마다 내비치는 뉘앙스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직업과 저희 집안 형편, 심지어 엄마가 식당을 하신다는 것까지 그 모든 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솔직히 마음이 뒤숭숭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맞을까?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가족과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맞는 걸까? 수없이 고민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남편 또한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남편은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라며 본인의 어머니가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자신이 나서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불편한 마음을 꾹 눌러가며 결혼 준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저녁을 함께 먹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고 간단히 얼굴만 비추고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저녁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겉으로는 웃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불편했어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불안했죠. 그래도 혹시 오늘은 다를까 싶어서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는 식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렸죠.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걸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대화를 툭 끊어버리거나 제가 한 말에 반박을 덧붙이거나 심지어 핀잔을 주는 식의 태도였죠. 제 직장 이야기나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예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로 언짢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떤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민망하고 조심스러워졌고 한 끼의 식사가 마치 몇 시간을 버틴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웃는 얼굴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앞으로 이분과 가족이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질문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머님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언제부터 국밥 장사를 하신 거니? 기남이한테 듣기로는 식당을 꽤 오래 하셨다던데.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자영업 하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런 거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어떻게 하다가 국밥집을 시작하신 거야? 그냥 갑자기 요리 솜씨 하나로 차리신 건가? 가게 차릴 자산은 있었나 보네. 부채는 없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차분히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업주부셨다가 요리를 잘하셔서 주변 분들이 음식 장사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셨는데 손님들이 꾸준히 오시다 보니까 지금은 자리를 잘 잡으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직접 재료를 손질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그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부채는 없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부채는 없어야지. 그런데 요리 실력이 좋다고? 요리 잘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밥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다들 국밥은 끓인다. 아무나 만드는 음식이라는 거지. 그런 걸로 자랑할 건 아니잖니. 말씀하신 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어머님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가게에서 도와주시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훨씬 수월하게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녁엔 식사하시면서 술 드시는 손님들이 제법 있으신데 꼭 행패 부리고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상황 정리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하지 몰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시면서 계속해서 제 부모님을 비교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셨습니다. 아니, 벌써 은퇴를 하셨다고? 조금 더 일하셔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너희 결혼하면 용돈도 따로 챙겨드릴 생각이니? 요즘은 은퇴해도 다들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하시던데 경비든 배송이든 말이야. 그런 거 하는 남자들 많아. 체격도 좋으시다는 분이 고작 국밥집도 오시는 거야? 아휴, 참 안타깝네. 체격이 아깝네, 아까워. 뭐 먹고 살겠다고 그걸 도시나 몰라. 제가 어머니를 옹호하려 하자 어머님은 계속해서 비꼬는 듯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용돈은 아직 의년된 건 없는 상태예요. 네,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신 부분이 있어서요. 청각 쪽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손님 응대나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 불편하실 때가 많으셔서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계세요. 배달이나 경비도 괜찮죠?
근데 두 분 벌어 쓰시기엔 식단도 부족한 정도는 아니신 거로 알고 있어서 충분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비난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찮으신 몸에 국밥집이라니? 아휴, 참말도 안 나온다. 말도 안 나와. 이런 상황이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거기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을 거라는 말 아니냐? 나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운 적 없는데. 결혼하면 고생길이 화나네. 아휴, 머리야. 아휴, 저기서 국밥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제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기남이 너 거기 가서 일하기만 해. 그만 좀 하세요, 엄마. 같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꼭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겠어요? 나랑 단둘이 먹는 것도 아니고 혜빈이랑 같이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기분 상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실 거면 저희는 그냥 밥만 먹고 먼저 일어날게요. 그 순간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누구에게도 좋은 기억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헉, 기가 막혀서? 어디 뭐 왕비라도 모시고 온 거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누가 보면 너 혼자 결혼하는 줄 알겠다. 벌써부터 저렇게 여자친구 감싸들고 제 엄마 말은 듣지도 않으면 나중엔 어쩌자는 거야? 그래, 됐다. 빨리들 먹고 일어나. 짜증나니까 괜히 입맛도 없어지네. 불편함이 극에 달했던 그날 저녁,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겉으로 웃고 있는 제 표정이 점점 정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눌러가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차에 오르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아왔고 그 가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향해 꽂히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그분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가족을 대놓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속이 쓰리다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알아차렸는지 곧장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엄마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며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자신이 먼저 엄마와 인연을 끊을 테니 이번 일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참기 힘든 모욕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오랜 시간 서로 함께하는 수많은 미래를 꿈꿔왔었고 같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니 저도 제 감정대로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저와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흔들렸었죠. 조금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야 저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제 안에서 끓던 분노를 뒤로한 채 남자친구를 끝까지 믿어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적어도 남자친구만큼은 제 편이라는 마음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시간은 또 그저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남자친구를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아했어요. 그동안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제 앞에서 대놓고 저희 집을 깎아내리시던 분이 왜 갑자기 식당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마음에도 없는 예의를 갖추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마냥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해서 국밥이 당기신다.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로 한번 먹어보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단순한 방문 같지만 그 속엔 뭔가 깨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가게가 쉰다고 하기도 어려웠고 또 혹시 거절했다가 관계가 더 어그러질까봐 걱정도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줬어요. 오늘은 안 된다고 둘러대겠다고 했지만 그냥 식사만 하러 오시는 건데 무슨 일이 생기겠냐? 오시라고 했습니다. 식당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고 엄마와 아빠에게도 미리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한 손님이 올 수도 있다는 예고에 부모님도 잠시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 정성껏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일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고 아무 일 없이 밥만 잘 드시고 가시길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시고는 엄마의 국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죠. 저녁 6시가 가까워질 무렵 곧 식당에 도착하신다는 연락을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한 통의 연락이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괜히 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저희 엄마에게 무례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어쩌나? 아니면 내가 없다고 기분 상하는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조퇴를 한 뒤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가게에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머니보다 늦게 도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의 없다거나 며느리감이 어쩌니 하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도 됐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도착해 안을 들여다보니 아직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서 씩 웃으며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해진 시간보다 약간 일찍 식당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운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채 어머니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순간 긴장이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동안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살짝 누그러진 인상을 지으셨죠. 아마도 본인을 맞이하러 제가 먼저 와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기특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의는 있네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표정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동안 결혼에 반대하시고 제 앞에서 저희 집을 깎아내리시던 분이 왜 갑자기 식당에 가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고 마음에도 없는 예의를 갖추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마냥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해서 국밥이 당기신다.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단순한 방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뭔가 깨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갑자기 가게가 쉰다고 하기도 어려웠고 또 혹시 거절했다가 관계가 더 어그러질까봐 걱정도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줬어요. 오늘은 안 된다고 둘러대겠다고 했지만 그냥 식사만 하러 오시는 건데 무슨 일이 생기겠냐? 오시라고 했습니다. 식당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고
엄마와 아빠에게도 미리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불편한 손님이 올 수도 있다는 예고에 잠시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 정성껏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일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고 아무 일 없이 밥만 잘 드시고 가시길 속으로 기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는 엄마의 국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죠. 저녁 6시가 가까워질 무렵 곧 식당에 도착하신다는 연락을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한 통의 연락이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괜히 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저희 엄마에게 무례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조퇴를 한 뒤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가게에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머니보다 늦게 도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의 없다거나 며느리감이 어쩌니 하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도 됐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도착해 안을 들여다보니 아직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서 씩 웃으며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해진 시간보다 약간 일찍 식당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운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채 어머니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순간 긴장이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동안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살짝 누그러진 인상을 지으셨죠. 아마도 본인을 맞이하러 제가 먼저 와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기특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의는 있네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표정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흘끗 보시더니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국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무난한 거로 좋으라고. 그 말투 속에는 여전히 식당과 음식에 대한 깔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오늘만큼은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돼지국밥 한 그릇을 준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 엄마가 직접 끓인 국밥을 상에 올렸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앞에 두고 어머니께서는 숟가락을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드시고는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이내 얼굴을 찡그린 채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국밥 그릇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정색하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지금 국밥이라고 내놓는 거니? 아니 이렇게 비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야. 정말 이건 사람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라고? 국밥이란 게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저는 당황해서 답했습니다. 비리시다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고기 손질을 엄마가 굉장히 정석하게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늘 고기 손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오래 끓여서 내시는데 비리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국밥으로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순댓국이나 소고기 국밥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럼 뭐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냐? 아니 됐고. 뭘 새로 해와 이런 건 만든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내가 뭘 한다고 대답하니?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거야. 사부인 좀 모셔와봐. 어디 계셔? 주방에 있어? 아무리 청국장 냄새 맡고 살아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진짜 오늘은 제대로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도대체 어떤 재료를 쓴 건지 제대로 된 위생관념이 있기는 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저는 참을 수 없어 엄마께 나가라고 요청했죠. 저기 어머님, 사실 저희 엄마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보청기를 사용하시지만
여전히 잘 안 들리실 때가 많아서 가족끼리는 입모양이나 간단한 수화로 대화하고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하시면 제가 잘 전달할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은 놀란 듯이 대답하셨어요. 청각장애? 아니, 나는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장애가 있다고 말을 해야 했을 거 아니야. 왜 이 중요한 걸 숨겼어? 하자 있는 집안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말이나 돼. 어쩐지 예비 사돈이 왔는데도 눈웃음만 싱긋하고는 잘 오셨다 인사 한마디 없길래 저건 어디서 배워먹은 예인가 했네. 장애가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네. 생각할수록 화나네. 어디 주저도 모르고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평생 국밥이나 퍼주고 살아라. 이 집 수준엔 그게 딱 맞아. 난 이 결혼 못 시켜. 아니, 안 시켜. 평생 국밥이나 퍼주고 살라는 말. 제 가족의 삶을 싸잡아 모욕하신 거랑 다를 게 없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웃고만 있는다고 아무 말 못할 사람처럼 보셨다면 큰 오해세요. 방금 하신 말씀 정말 도가 지나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를 하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장애가 있으면 유전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건 상식 아니니? 그런 걸 미리 알고도 조심하지 않겠다는 게 더 무책임한 거지.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해? 난 분명히 말하지만 장애 있는 손주 볼 생각 추호도 없어. 그 유전 어디 가겠니? 아휴, 괜히 찝찝해서 한번 와본 건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집에 어떻게 장가를 보내? 됐고, 결혼은 없던 거로 생각해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지금 내가 아는 이야기들도 당연히 못 들으시겠지. 귀도 안 좋은 사람이 음식 장사를 해. 길거리에서 와플이나 팔 것이지. 나원. 나 이런 집에 우리 기남이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음식도 아닌 거에 돈 내라고 할 건 아니지? 나 간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말만 다다다 쏟아내고는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서 식당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사과는커녕 비아냥과 모욕만 남긴 채 마치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말이죠. 사람에 대한 예의도 마음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그분의 모습에 너무 분한 나머지 얼굴까지 새빨개졌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실 수는 없으셨지만 표정이나 상황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시잖아요. 그저 안절부절 못해 하시며 소화로 제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왜 저렇게 화를 내시고 가는 거냐 저한텐 못된 소리를 하셨는지 물으셨는데 저는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 엄마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라며 애써 태어난 척 이야기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 나가려는 시점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길이셨고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만 들으셨던지라 어찌된 상황인지 묻는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을 그 자리에서 모두 쏟아냈어요. 방금 어머님과 어떤 말이 오갔는지,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저 역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러시곤 예비 시어머니의 성함과 나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만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죠. 그게 왜 궁금할까 싶어서요. 알아서 뭘 하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저 물으시길래 대답만 해드렸고 아버지는 알겠다며 짧게 말씀하신 뒤엔 오늘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액땜했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은 없는 거를 생각하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느라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런 모욕과 상처 속에서 무너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일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다 전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본인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도 말했고, 저희의 관계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괜히 미련 가졌다간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현실은 제 속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저희 가족이 아무 이유 없이 들은 모욕적인 말들과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문을 닫고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니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제게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 참담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너무 슬펐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미래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제 가족이 이유 없이 모욕당했다는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은 휴일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었지만 집에만 있기엔 마음이 더 갑갑할 것 같아 아침 일찍 엄마 가게로 향했어요. 따뜻한 국물을 끓이기 위해 움직이는 엄마의 등을 보고 있으니 괜히 또다시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평소보다 부지런히 가게 오픈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저와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시더니 고개를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숙이시고는 연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고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표정과 말투에 당황한 나머지 왜 이러시는 거냐는 대답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계속해서 사과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딸처럼 생각하려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라며 손까지 바닥에 짚으며 고개를 숙이시는 거 있죠? 너무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과 하루 전 제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건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상황 자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정말 가진 게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게 밝혀지면 진짜 망해버린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사과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신고를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 본인에게 전화한 사람이 분명 저희 집사람일 거라며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비일고 또 비시는데 저는 너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어제 그렇게 모진 말들을 내뱉고 나서 오늘 아침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본인만 아는 비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에 사과를 안 하면 그 비밀이 된 큰 죄값을 물게 할 거라며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뭐 저도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저희 집에 그런 연락을 줄 사람은 없다고 하며 어떻게 어머님의 개인 비밀을 알 수 있냐고 다그쳤죠. 그래도 끝까지 저희 집 사람일 거라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게 오픈도 했고 손님들도 올 거라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해하시면 그 비밀 어쩌고 신고당하시기 전에 영업방해로 먼저 신고할 수 있다고 그만 가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제야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침 대바람부터 너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아침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고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이내 다시 식당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돼서야 가족끼리 모여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파혼의 아픔보다 더 큰 충격적이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빠, 오늘 도대체 그 어머님은 왜 아침부터 오셔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셨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시던 분이 하루 만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침에 대체 누구한테 어떤 연락을 받으셨길래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걸까? 궁금하냐? 그럼 당연하지. 사실 그분이 갑자기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 아니, 우리가 본인 비밀을 어떻게 안다는 거야? 오제번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을 깎아내리더니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잘 들어. 심장 단단히 부여잡고. 사실은 이 아빠가 오랫동안 그냥 회사원으로만 일했던 건 아니야. 규정도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아빠는 국가정보기관, 그러니까 정보분석국 쪽에서 오래 일을 했었어. 영어처럼 총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블랙 요원은 아니야. 나름대로 책임이 큰 자리였지. 정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세계 각국의 정치나 경제 상황, 안보 위협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거야. 지금 그 부서는 폐기됐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부서로 옮겨서 계속 일은 해왔고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뒤 은퇴한 거야. 더는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말고 아무튼 그런 곳에 있었던 덕분에 사람 하나쯤 파악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 어제 그 사람 성함이랑 나이, 사는 곳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조금만 들춰보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금세 나오더라. 그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더만 세금 체납은 기본이고 알고 보니 검은 돈이 흘러들어온 정황도 있던걸. 그래서 조용히 그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게 싫으면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일렀지. 그랬더니 아침부터 그렇게 허둥지둥 무릎까지 꿇고 달려오더구나.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야. 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 눈앞에 보였을 뿐이지. 지금 이거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지어낸 이야기라기엔 너무 구체적인데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냥 뭐랄까 소설 속 이야기 갖고 드라마 보는 기분인데 왜? 정말로 아빠가 그 어머님 뒷조사를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알던 아빠가 진짜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지려고 그래. 이런 거로 장난 못 치지. 그리고 이미 관련 내용은 모두 신고해뒀어. 세금 재납 내역과 자금 흐름, 명예 문제까지 전부 정리해서 넘겨뒀지. 이제 그 사람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밝혀져야 할 게 밝혀진 건데 뭐. 그 일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럼 그동안 말했던 일반 회사 다닌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서 평범한 회사원처럼 퇴근하던 것도 다 연기였어? 대체 어떻게 이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숨기고 살아올 수 있는 거야? 엄마도 몰랐던 거야? 그럼 진짜 아무도 모르고 아빠 혼자서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너무 충격이잖아. 그런 일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아빠의 일상, 그건 다 진심이야. 다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있어라. 지금은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정말 평범한 민간인이냐 퇴직자이고 열심히 엄마의 식당을 돕는 멋쟁이 아빠일 뿐이야. 그런데 아내 욕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아빠지. 어디 감히 청각장애라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쓴맛을 반드시 경험해야 정신 차릴 거야. 내 엄마의 일 아니었으면 아빠도 그냥 지나쳤을 사람일지도 모르지. 너한테 그런 모진 말했어도 결혼은 현실이라고만 말해주고 선택은 내 몫이라는 말만 하고 말았을 거야. 살면서 지금까지도 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뭐라 한 사람은 내가 가만 둔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 실력 한번 꺼내본 거였어. 엄마 일이니까 나선 거야. 알지? 그 이후 아버지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의 숨겨진 정황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우아한 척, 고상한 척, 마치 세상 누구보다 체면과 격을 중시하는 듯 행동하시던 분이 그 이면에는 세금 체납과 부정한 자금, 검은 거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엄마의 삶을 깔아뭉개던 분이 정작 본인은 그런 더러운 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뇨.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남자친구는 불이 난 듯이 저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오는 건 사과 한마디 없는 다짜고짜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야, 혜빈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 체납이니 뭐니 하면서 조사 들어온다고. 너희 집에서 그런 거야? 뭘 했길래 우리 엄마가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고. 장난이 아니라 나까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다고.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지기 전에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장애인이라고 하자 있는 집안이니 유전이니 어쩌냐 하면서 가족 모욕했던 사람이 누군데? 국밥집 한다고 사람 깔보고 우리 엄마 앞에서 모욕까지 줬던 사람이라고?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지금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 운운하며 왜 우리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도대체 누구 엄마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보면 모르겠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난 내가 그랬다고는 안 믿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 누가 봐도 너희 집에서 뭔가 한 것 같잖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무릎 꿇고 찾아올 리가 없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뒤에서 사람 엿먹이는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도 하신 거지? 이거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어. 너도 처벌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릴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청각장애 그거 유전될 수도 있어. 그거 감안하고 너 만난 건데 그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처벌? 지금 한 말 진심이야? 가족이 모욕당한 걸 보고서도 그 자리에서 밥상 한 번 못 엎은 게 어찌나 한이 되던지. 그날 그냥 다 엎어버렸어야 했네. 그래야 처벌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건데 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도 끝까지 너희 엄마 편만 들겠다 이거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네. 법적인 처벌? 좋아. 내가 정말 거기에 손톱만큼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벌 달게 받을게. 근데 법이 진짜 심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희 엄마가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이딴 말하려고 전화한 거면 다시 연락하지 마. 남자친구와의 통화는 결국 참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끝까지 자기 엄마의 입장만 두둔하며 급기야 저에게 법적 처벌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아있던 모든 정이 다 털털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두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마음을 정리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세금 체납이나 불법 자금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하고요. 속으로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덤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빠, 그때 가게 와서 행패 부리던 어머님. 세금 체납이나 불법 자금 같은 거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짜 처벌받게 되는 거야? 글쎄. 정확한 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체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벌금은 기본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 부당자금 흐름이 입증되면 조세포탈 혐의까지 엮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위장명이나 허위서류가 드러나면 또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테고. 간단한 일은 아닐 거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닐 테니까. 와, 진짜 그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 이후 아버지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의 숨겨진 정황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우아한 척, 고상한 척, 마치 세상 누구보다 체면과 격을 중시하는 듯 행동하시던 분이 그 이면에는 세금 체납과 부정한 자금, 검은 거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엄마의 삶을 깔아뭉개던 분이 정작 본인은 그런 더러운 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뇨.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남자친구는 불이 난 듯이 저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오는 건 사과 한마디 없는 다짜고짜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야, 혜빈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 체납이니 뭐니 하면서 조사 들어온다고. 너희 집에서 그런 거야? 뭘 했길래 우리 엄마가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고. 장난이 아니라 나까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다고.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지기 전에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장애인이라고 하자 있는 집안이니 유전이니 어쩌냐 하면서 가족 모욕했던 사람이 누군데? 국밥집 한다고 사람 깔보고 우리 엄마 앞에서 모욕까지 줬던 사람이라고?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지금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 운운하며 왜 우리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도대체 누구 엄마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보면 모르겠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난 내가 그랬다고는 안 믿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 누가 봐도 너희 집에서 뭔가 한 것 같잖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무릎 꿇고 찾아올 리가 없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뒤에서 사람 엿먹이는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도 하신 거지? 이거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어. 너도 처벌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릴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청각장애 그거 유전될 수도 있어. 그거 감안하고 너 만난 건데 그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처벌? 지금 한 말 진심이야? 가족이 모욕당한 걸 보고서도 그 자리에서 밥상 한 번 못 엎은 게 어찌나 한이 되던지. 그날 그냥 다 엎어버렸어야 했네. 그래야 처벌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건데 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도 끝까지 너희 엄마 편만 들겠다 이거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네. 법적인 처벌? 좋아. 내가 정말 거기에 손톱만큼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벌 달게 받을게. 근데 법이 진짜 심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희 엄마가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이딴 말하려고 전화한 거면 다시 연락하지 마. 남자친구와의 통화는 결국 참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끝까지 자기 엄마의 입장만 두둔하며 급기야 저에게 법적 처벌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아있던 모든 정이 다 털털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두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마음을 정리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세금 체납이나 불법 자금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하고요. 속으로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덤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빠, 그때 가게 와서 행패 부리던 어머님. 세금 체납이나 불법 자금 같은 거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짜 처벌받게 되는 거야? 글쎄. 정확한 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체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벌금은 기본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 부당자금 흐름이 입증되면 조세포탈 혐의까지 엮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위장명이나 허위서류가 드러나면 또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테고. 간단한 일은 아닐 거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닐 테니까. 와, 진짜 그렇게까지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국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와 불법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서 주인공은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때로는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가족의 힘과 진실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